연매출 1억, 자영업이나 부업 얘기해서 단골로 나오는 숫자죠. 월로 따지면 830만 원이니까 어디 가서 나 연매출 1억이야 하면 다들 잘 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게 그거예요. 같은 연매출 1억인데 업종이 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돈이 2배,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스마트 스토어, 배달 음식점, 무인 매장, 무점포 기술 서비스 4개를 같은 1억 매출에 올려놓고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지 까보겠습니다. 고용 없이 내 소득을 만드는 마인, 그러니까 마이 인컴, 또 인플로이어 관점에서요. 먼저 하나만 약속하고 갈게요. 오늘 나오는 월급 숫자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구조를 비교하기 위한 범위예요. 업종마다 편차가 크니까 이 업종은 무조건 얼마가 아니라 이 업종은 왜 이 정도 범위에 들어오나를 봐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착각부터 깨야 해요. 많은 분들이 연매출 1억이면 대기업 부장 연봉이네 하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아예 다른 종류의 숫자예요. 직장인 연봉 1억은 이미 내 목표로 확정된 소득이에요. 세금이랑 4대 보험을 떼면 월 실수령이 대략 640만 원 안팎이지만 어쨌든 그 1억은 회사가 원가, 임대료, 마케팅비를 다 쓰고 나서 나한테 주기로 한 돈이에요. 반면 자영업 연매출 1억은 시작점이에요. 아직 원가도, 수수료도, 임대료도, 세금도, 내 인건비도 아무것도 안 뺀 총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은 결승선이고 연매출 1억은 출발선이에요. 이걸 같은 선에 놓고 비교하니까 나도 장사하면 부장급 벌겠지 하는 착각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내 업종을 까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출발선에서 결승선까지 업종마다 얼마나 많이 깎여 나가는지가 다르니까요. 왜 굳이 업종별로 까냐? 창업 얘기가 나오면 늘 위험하다는 말이 붙죠. 그 근거로 저는 하나만 고정해서 쓸게요. 국가데이터처 기업 생멸행정 통계 기준 2018년에 새로 생긴 기업의 5년 생존율이 36.4%입니다. 5개 시작하면 5년 뒤 2개 정도가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36.4%는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통계의 5년 생존율이고 국세청이 국세행정자료로 집계하는 연도별 사업자 신규 폐업 숫자하고는 다른 표예요. 정의도 기준 연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 문장에 섞어서 폐업이 몇 개니까 생존율이 얼마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오늘은 겁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남은 쪽에서도 업종마다 손에 남는 돈이 왜 이렇게 다른지를 보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살아남아도 매출만 보고 제일 박한 구조에 제일 큰 몸을 갈아 넣으면 오래 못 버텨요. 그래서 시작 전에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업종마다 순이익이 갈리는 이유는 결국 3가지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어떤 업종이든 대충 가늠이 됩니다. 첫째, 원가율. 매출에서 재료비나 상품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물건 떼다 파는 일은 높고 내 기술만 파는 일은 낮아요. 둘째, 플랫폼 수수료. 남의 플랫폼에 얹어 파느냐, 내 힘으로 파느냐, 배달앱이나 오픈마켓에 의존할수록 커집니다. 셋째, 고정비. 매출이 0이어도 나가는 돈이에요. 임대료가 핵심이죠. 점포 있으면 크고 무점포면 거의 없어요. 이 3개가 업종마다 다르게 조합되면서 같은 1억이 완전히 다른 월급이 됩니다. 이제 내 업종을 하나씩 이 3가지 잣대로 까볼게요. 온라인 판매는 원가율이 핵심 변수예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보면 결제와 주문 관리를 합친 수수료가 대략 6% 안팎 아니에요. 참고로 네이버는 2025년 6월에 유입 수수료를 없애고 판매 수수료로 일괄 전환했고 10월엔 주문관리 수수료를 한 차례 인하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요율은 판매자 등급이랑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녹음 직전에 판매자 센터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수수료는 6% 안팎인데 진짜 살을 깎는 건 그 다음이에요. 상품 원가, 택배비, 광고비, 그리고 세금 이걸 다 빼고 남는 순마진율이 보통 5%에서 20% 사이예요. 연매출 1억에 순마진 10%면 연 1,000만원, 월 83만원, 20%까지 끌어올리면 월 167만원이에요. 고정비는 무점포라 낮은 대신 원가율이랑 광고비에서 다 깎여요. 특히 광고비가 무서워요. 검색상이 안 뜨면 안 팔리니까 광고를 태우는데 이 광고비가 순마진을 그대로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1억 스마트 스토어의 월급은 대략 80만에서 170만원 사이로 봅니다. 배달은 솔직히 제일 박할 수 있어요. 3가지 비용이 다 크거든요. 먼저 식자재 원가율이 보통 30% 안팎이에요. 연매출 1억이면 식자재로만 3천만 원쯤 나가죠.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가 또 붙어요. 2025년 기준으로 배달의 민족이랑 쿠팡이츠는 매장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등으로 받아요. 하위 매장은 2.0%까지 내려가지만 주문이 많은 상위 매장은 배민이 7.8%, 쿠팡이츠는 8.8% 순이에요. 여기에 건당 배달비가 1,900원에서 3,400원, 결제 수수료가 3% 안팎 또 붙고요.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 2025년에 나온 계산을 보면 주문 금액의 약 30%가 플랫폼 쪽으로 빠지는 구조예요. 15,000원짜리 주문에서 중개 수수료,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세를 떼면 사장님 손에 들어오는 건 1만원 남짓이었다는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 아직 식자재 값도 안 뺐어요. 그리고 배달 음식점은 점포가 있죠.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같은 고정비가 또 나가요. 원가, 수수료, 고정비 3개가 다 큰 구조라 연매출 1억짜리 작은 배달 가게의 순이익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월로 1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출은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손에 남는 건 제일 적을 수 있는 게 이 구조예요. 게다가 사람도 상대해야 하고 몸도 갈립니다. 무인의 매력은 인건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인건비 대신 다른 게 커요.
임대료, 상품 원가, 전기료, 기계 감가상각, 그리고 관리하러 가는 4시간. 예를 들어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초기 투자가 보통 4천만에서 7천만 원이에요. 한 사례를 보면 서울 12평 매장이 초기 6,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첫 달 매출 850만 원, 순수익은 약 220만 원이었어요. 매출은 커 보여도 상품 원가율이 높아서 순익은 생각보다 박합니다. 이건 업체 공개 사례 기준이라 그대로 믿기보다 범위로 봐주세요. 스터디 카페는 정보 공개서나 업체 자료 기준으로 평균 월 매출이 1,000만에서 1,500만 원인데 50평 기준 임대료 관리비 소모품 같은 고정비가 월 450만에서 500만 원이에요. 초기 투자 1억 5천을 월 순익 400만 원대로 회수하는데 약 3년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무인 매장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사람 안 써서 아낀 돈을 임대료랑 감가상각이 도로 가져간다. 그리고 무인이라고 손이 아예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재고 채우고 청소하고 고장나면 달려가는 시간이 다 4시간입니다. 마지막 무점포 기술 서비스예요. 에어컨 청소, 매트리스 청소, 출장 세차, 편집 디자인 같은 거요. 여기가 세비용이 다 유리해요. 원가율이 낮아요. 청소는 약품값 정도, 편집은 거의 0이에요. 플랫폼 수수료도 직접 손님을 받으면 거의 안 나가고 고정비도 무점포라 차량 유지비 정도예요. 단가를 잠깐 볼게요. 청소 중개 플랫폼 공개 가격 기준으로 에어컨 청소가 벽걸이 약 6만 원, 스탠드 약 9만 5천 원, 시스템 에어컨 약 8만 6천 원 선이에요. 여기서 약품값하고 이동비를 빼도 상당 부분이 남죠. 그래서 연매출 1억 기술 서비스의 순이익률은 다른 업종보다 확실히 높게 나와요. 절반 이상 남는 경우도 있어서 연매출 1억이면 월 순이익이 300만에서 400만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 업종 중 같은 매출 대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구조예요. 단, 공짜는 아니에요. 그 높은 순이익률의 대가가 내 몸하고 시간이에요. 원가가 낮은 이유는 그 일을 다 내가 직접 하기 때문이고 그건 체력의 한계가 곧 매출의 한계라는 뜻이거든요.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매출을 늘리려면 단가를 올리거나 사람을 쓰는 수밖에 없는데 사람을 쓰는 순간 무점포 저원가의 장점이 사라져요. 말로만 숨맞은 몇 퍼센트 하면 감이 안 오니까 한 건씩 실제로 뜯어볼게요.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려는 예시라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1만원짜리 상품 하나 팔았다고 쳐요. 여기서 수수료 6%면 600원 빠져요. 상품 원가를 40%로 잡으면 4,000원, 택배비가 3,000원 안팎. 그리고 이 상품을 팔려고 태운 광고비가 2,000원쯤 붙었다고 하면 남는 게 400원 정도예요. 1만원 팔아서 400원. 이게 숨맞은 4%짜리 장사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은 개당 이익이 얇으니까 물량으로 승부하는 구조인 거예요. 배달로 가볼게요. 1만 5천원짜리 한 그릇. 중개 수수료 상위 매장 기준 7.8%면 1,170원. 건당 배달비 3,000원. 결제 수수료 3%면 450원. 여기에 부가세까지 얹으면 앞에서 본 대로 주문 금액의 30% 안팎이 플랫폼 관련으로 빠져요. 15,000원 중에 4,500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이제 남은 1만 500원에서 식자재 30%, 그러니까 4,500원을 또 빼요. 그러면 6,000원 남는데 여기서 아직 임대료 공과금 본인 인건비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배달 한 그릇에 진짜 순익이 얇은 거예요. 기술 서비스는 반대예요. 에어컨 스탠드 청소 9만 5천원을 받았다고 하면 약품이랑 소모품 5천원, 이동에 든 기름값 시간을 5천원으로 쳐도 8만원 넘게 남아요. 대신 이 8만원은 내가 2~3시간 몸을 써서 만든 돈이에요. 개당 이익은 두꺼운데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개수가 몸으로 막혀 있는 거죠. 이게 앞에서 말한 원가율이 낮은 대신 몸이 천장이라는 말의 실제 계산이에요. 여기서 연매출 1억 이외에 미묘한 숫자인지 하나 짚고 갈게요. 바로 세금 때문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낼 때 간이과세자냐 일반 과세자냐로 나뉘어요. 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기준이 연매출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연매출 1억이면 딱 이 경계선 바로 아래예요. 아슬아슬하게 간이과세 구간에 걸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율이 10%인데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에서 4% 수준이에요. 대신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매입액의 0.5%밖에 공제 못 받고 일반 과세자는 사업 관련 비용의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아요. 신고 횟수도 달라요. 간이는 1년에 한 번, 일반은 더 자주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원가 매입이 많은 업종, 그러니까 물건 떼다 파는 스마트 스토어나 식자재 많이 쓰는 배달 음식점은 매입세액 공제가 큰 일반 과세자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매입이 거의 없고 내 기술만 파는 무점포 서비스는 낮은 세율의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요. 연매출 1억이라는 같은 숫자인데 어느 과세 유형에 서느냐에 따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업종 매입 구조마다 유불리가 갈리니까 시작 전에 세무상담 한 번은 받는 게 맞습니다. 세금 얘기 나온 김에 직장 다니다 나온 분들이 특히 놓치는 걸 하나 더 짚을게요. 4대 보험이에요. 직원 없이 혼자 하는 1인 사업자는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내야 해요. 직장 다닐 땐 회사가 절반을 내줬죠. 근데 이제 그 절반이 없어요. 전액 내가 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본인이 다 부담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재산 자동차까지 얹어서 보험료를 매겨요. 2025년 기준 건보료는 소득에 대해 정률 6.99%를 부과하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좀 낮다 싶으면 다음 해에 건보료 연금이 같이 올라오는 구조예요. 매출표엔 안 보이지만 통장에서는 확실히 빠지는 돈이에요. 여기에 종합소득세도 있죠. 부가세는 앞에서 받고 이건 내가 1년간 번 순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과세 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6%에서 최고 45%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예요.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3천만 원이면 15% 구간이라 누진 공제 빼고 대략 324만 원 정도 나와요. 순이익이 클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1인 사업자가 노란 우산 공제를 들어요. 폐업했을 때 목돈을 돌려받는 안전장치인데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2025년 기준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돼요. 순이익에서 또 나가는 돈이긴 한데 세금을 줄여주면서 폐업 대비까지 되니까 챙기는 거죠. 정리하면 월급이라고 부른 그 순이익에서 세금 4대 보험, 노후 대비가 한 번 더 빠진다는 걸 계산에 넣어야 진짜 손에 쥐는 돈이 보입니다. 네, 업종 나란히 놓을게요. 다 연매출 1억 기준, 월급은 추정 범위예요. 기술 서비스가 월 300에서 400만 원대로 제일 높아요. 원가 수수료 고정비가 다 낮으니까요. 대신 몸을 씁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월 80에서 170만 원. 고정비는 낮은데 원가율이랑 광고비에서 깎여요. 무인 매장은 업종 편차가 크지만 임대료랑 초기 투자가 발목을 잡아서 대체로 박해요. 배달 음식점이 월 100만 원 안팎으로 제일 박할 수 있어요. 세비용이 다 크고 몸도 제일 고됩니다. 같은 1억인데 위아래로 3배 넘게 차이 나죠. 이게 핵심이에요. 매출은 똑같은데 비용 구조가 월급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연매출 1억이라는 말만 듣고는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원가율, 수수료, 고정비 이 3개를 알아야 비로소 월급이 보입니다. 이번엔 방향을 바꿔볼게요. 월순익 3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업종별로 매출이 얼마 나와야 하는지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같은 목표가 업종마다 얼마나 다른 난이도인지 확 드러납니다. 기술 서비스부터 순익률을 절반, 50%로 잡으면 월 순익 300만 원엔 월 매출 600만 원이면 돼요. 연으로 7,200만 원. 연매출 1억이 안 돼도 월 300이 나오는 구조예요. 에어컨 스탠드 청소 9만 5천 원짜리로 환산하면 월 60건 조금 넘게 한 달 25일 일한다 치면 하루 두세 건이에요. 대신 이건 성수기 얘기고 비수기엔 이 건수가 안 나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얘기가 달라요. 순마진 10%로 잡으면 월 순익 300만 원엔 월 매출 3천만 원이 필요해요. 연으로 3억 6천만 원. 순마진이 5%로 떨어지면 연 7억을 팔아야 월 300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매출 1억짜리 스마트 스토어로는 월 300이 애초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선 순마진율을 올리거나 매출 규모를 키우는 게 답이지 1억 매출에서 월 300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배달 음식점도 비슷해요. 순이익률 10%면 월 300 순이익에 월 매출 3천만 원, 연 3억 6천이 필요해요. 연매출 1억짜리 작은 가게는 월 순이익 100만 원 안팎이 현실적인 거죠. 무인 매장은 한 점포로는 월 300이 빠듯하고 그래서 다들 2호점, 3호점으로 점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요. 대신 점포가 늘면 초기 투자랑 임대 리스크도 같이 늘어납니다. 같은 월 300인데 기술 서비스는 연 7,200이면 되고 스마트 스토어는 연 3억 6천은 팔아야 돼요. 목표 숫자만 보면 똑같지만 그 목표까지 가는 매출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월급 액수 말고 하나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그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 같은 순이익이어도 현금이 도는 속도가 다르면 버티는 체력이 완전히 달라져요. 배달 음식점은 현금 흐름이 빨라요. 오늘 판 건 며칠 안에 정산돼서 들어와요. 순이익률은 박한데 현금이 매일 돈다는 게 이 장사의 유일한 위안일 수 있어요. 재료비 주고 나서도 돈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스마트 스토어는 좀 달라요.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해야 정산이 시작되고 반품 가는 기간 동안은 돈이 묶여 있어요. 매출은 찍혔는데 통장에는 아직 안 들어온 돈이 항상 껴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 사입하는 자금이랑 정산받는 시점이 어긋나면 흑자인데도 현금이 말라서 힘든 경우가 생겨요. 이걸 흑자도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인 매장은 제일 느려요. 수천만 원에서 1억을 먼저 넣고 시작하는데 앞에서 본 스터디 카페처럼 회수에 3년쯤 걸려요. 초반엔 매달 순이익이 나도 그게 다 초기 투자 갚는 데 들어가는 거예요. 무점포 기술 서비스는 반대로 제일 단순해요. 현장에서 바로 계좌로 받으니까 정산 기다릴 것도 큰 선투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여유 자금이 얼마 없는 사람이 회수 느린 무인부터 크게 버리면 순이익이 나기도 전에 현금이 말라서 무너질 수 있어요. 매출과 순이익만 보지 말고 그 돈이 언제 손에 들어오는지도 같이 봐야 하는 이유예요. 장점만 말하면 홍보가 되니까 업종별로 진짜 조심할 걸 하나씩 짚을게요. 스마트 스토어의 최대 리스크는 광고비랑 반품이에요. 검색 상위 노출 경쟁이 치열해서 광고를 안 태우면 안 팔리고 광고를 태우면 순마진이 깎여요. 반품은 한 건 나면 배송비 왕복에 상품 손상까지 겹쳐서 그 상품 몇 개 판 이익이 한 번에 날아가요. 순마진이 얇을수록 반품 한 건의 타격이 큽니다. 배달 음식점은 수수료랑 계절, 날씨 리스크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주문의 30% 안팎이 플랫폼으로 빠지고 여기에 리뷰 관리, 악성 클레임, 위생 이슈까지 사람을 상대하는 필요가 큽니다. 몸도 제일 고돼요. 무인 매장은 초기 투자랑 입지 리스크예요. 수천만 원에서 1억 넘게 먼저 넣고 시작하니까 자리를 잘못 잡으면 회수 자체가 안 돼요. 감가상각이랑 임대료는 매출이 0이어도 계속 나가고요. 무인이라고 방치되는 거 아니고 도난 고장 재고 관리에 결국 4시간이 들어갑니다.
무점포 기술 서비스는 몸이 천장이고 계절을 탄다는 게 리스크예요. 에어컨 청소는 여름에 몰리고 겨울엔 뚝 떨어져요. 성수기 매출만 보고 연간을 계산하면 안 되고 비수기 몇 달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리고 다치거나 아파서 못 움직이면 그날 매출이 바로 0이 돼요.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요. 계절 얘기를 조금 더 파볼게요. 이게 연매출 숫자를 볼 때 제일 잘 속는 부분이거든요. 에어컨 청소를 예로 들면 수요가 여름 석 달, 6월에서 8월에 확 몰려요. 겨울엔 문의가 뚝 끊기고요. 그런데 연매출 1억을 그냥 12로 나누면 월 830만 원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성수기 몇 달은 하루 대여섯 건씩 몸을 갈아서 월 2천만 원도 찍지만 비수기엔 월 300만 원도 안 나오는 시기예요. 연평균은 830만인데 실제 달력은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성수기 벌이에 맞춰서 씀씀이나 고정비를 키워놓으면 비수기에 현금이 바로 말라요. 그래서 계절 타는 장사는 가장 잘 버는 달이 아니라 가장 안 버는 달을 기준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해요. 스터디 카페 같은 무인은 방학, 시험 기간을 타고 배달은 날씨랑 배달 성수기를 타요. 연 단위 매출 하나로 뭉뚱그리면 이 출렁임이 안 보이니까 시작 전엔 반드시 월별로 쪼개서 최악의 달을 견딜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연매출 1억을 찍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키우냐인데 이것도 업종마다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기술 서비스는 사람을 쓰는 순간 딜레마가 와요. 원가율이 낮았던 이유가 내가 다 직접 해서였는데 직원을 쓰면 인건비랑 관리 부담이 붙어서 그 장점이 깎여요. 그래서 여기선 사람을 늘리기보다 단가를 올리거나 기업 고객을 잡는 B2B로 가거나 노하우를 강의로 파는 쪽이 현실적이에요. 몸 하나로 버는 구조는 확장의 천장이 분명해요. 스마트 스토어는 확장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파는 사람이 몸이 아니라 시스템이니까요. 상품 종류를 늘리고 위탁에서 사입으로 넘어가 마진을 두껍게 하고 브랜드를 붙이면 매출이 몇 배로 늘어도 내 노동은 그만큼 안 늘어요. 순익률은 박해도 확장성으로 이걸 상쇄하는 구조예요. 무인이랑 배달은 결국 점포를 늘리는 다점포로 가요. 무인은 2호점, 3호점, 배달은 공유 주방으로 매장 수를 늘리죠. 대신 점포가 늘면 초기 투자랑 임대 관리 리스크도 같이 배로 늘어요. 한 곳이 잘 된다고 두 번째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래서 확장은 매출이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커져도 문제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봐야 해요. 규모를 키웠더니 몸이 더 갈리고 관리가 더 복잡해지는 구조라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그냥 일이 늘어난 거예요. 순익률 높은 기술 서비스가 기계적으로 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각자 장단이 있어요. 기술 서비스는 순익률이 높은데 내 몸이 천장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은 순익률이 낮아도 확장성이 좋아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파니까 잘 키우면 자는 동안에도 팔려요. 무인은 시간을 덜 쓰는 대신 초기 자본이랑 입지 리스크를 지고 배달은 박하고 고되지만 수요가 크고 현금이 매일 돌아요. 그러니까 고를 때 봐야 할 건 매출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몸을 쓸 수 있으면 기술, 자본이 있으면 무인, 확장을 노리면 온라인. 여기에 아까 본 세금 유불리까지 얹어서 자기 조건에 맞춰 보는 거죠. 결론입니다. 연매출 1억은 같은 1억이 아니에요. 기술 서비스로 1억이랑 배달 음식으로 1억은 손에 쥐는 돈이 3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어요. 매출은 똑같은데 원가율, 수수료, 고정비, 그리고 세금이 월급을 가릅니다. 그래서 연매출 1억이라는 말을 들으면 멋있다고 끝내지 말고 한 발 더 들어가세요. 원가는요? 수수료는요? 임대료는요? 그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세금은 간이에요? 일반이에요? 이 질문들이 큰 숫자에 안 휘둘리고 진짜 벌이를 보는 법이에요. 연매출 1억은 잘 파는 증명이지 잘 버는 증명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만 들고 가셔도 충분해요. 출처는 대본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